박경철 우리 부팀장, 공공형사부장한테 보고서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윤석열 총장, 선거 개입 의혹 주요 피의자 13명을 어제 무더기 기소한 이 결단 만만치 않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결형의 읍참형철. 일단 윤석열 총장은 내부 협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의 납부를 미리 차단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각별한 인연이었던 박형철 전 비서관까지 읍참마속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2013년 윤석열 총장과 박형철 전 비서관이 한솥밥을 먹었을 때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실까요? 검사장님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박경철 우리 부팀장, 공공형사부장한테 보고서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 총장의 치밀함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김태현 변호사님. 네. 검찰 수사에 비교적 잘 협조하던 박형철 전 비서관도 기소를 했어요. 이 부분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까? 이게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검찰의 이제 기소제라. 우리나라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 금지되어 있는 건데 형량 거래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할 때 알게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공범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수사에 협조를 하고 많은 진술을 하면 굉장히 좀 경하게 처벌을 하거나 기소유예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형 사건 수사에서. 그러니까 사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정확한 진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동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검찰이 협조적인 진술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소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빼보세요. 검찰의 수사에 순수성 의심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뭐야. 자기 사람 다 봐주고 청와대 멤버들 중에서 본인과 본인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대척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다 기소하고 자기 사람은 다 살렸네. 이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정말 윤석열 총장에게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고 한때 2013년에 앞서 영상에 보셨지만 댓글 수사 때 같이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가깝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빼놓고 기소를 하면 이거는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수인 부장. 그런데 예전에 윤석열 총장과 이 박형철 전 비서관 꽤 교집합, 연결고리가 많았었는데 최근 제가 들어본 바로는 청와대에 박형철 전 비서관이 입성하자마자 뭔가 두 사람의 관계도 예전과 달랐다는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이상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할 수가 없죠. 두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받다고도 합니다.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인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력이 대검찰청 중수과장, 그러니까 특별수사통입니다.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안과장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일어난 국정원 댓글 사건을 2013년에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주지청장이었고요.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으면서
서로 잘 알게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나란히 좌천이 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조여간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구 고검으로,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전 고검으로 각각 일종의 유배를 갖다가요,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이 됐고, 한 사람은 차기를 넘보는 서울중앙지검의 중앙지검장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 그렇죠.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재판 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형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제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예.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박형철 비서관이었습니다. 박형철 당시 부팀장이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윤석열 팀장이 받아들였던 거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와대에서 처음에 이제 박형철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에 발탁돼서 들어갔습니다만, 예. 초기에 사실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사만 하다가 청와대 들어간 박형철 비서관이 친문 중심으로 돼 있는 청와대 특히 민정비서실에서 수석실에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김태우 특감반원이 얘기한 것처럼 민정화 사랑을 외치면서 굉장히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사건이 터지니까 조국 수석이나 이런 민정팀보다는 원래 검사의 자기의 본분을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진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기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최측근을 기소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박형철 전 비서관도 읍참 마속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치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연일 제동을 걸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대검찰청 간부들을 모두 부른 회의에서 이 무더기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치밀함 두 번째 이 부분이에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어제 열렸던 오전부터 있었던 시민회의에 수사팀 물론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윤 총장이 불렀단 말이죠. 이렇게 시민회의를 모은 이유, 법무부의 반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있던데 동일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고, 기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는 당시에 굉장히 내부적인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기소가 쉽지 않았는데, 아예 이성윤 지검장을 포함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이걸 이제 회의에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 참석자 가운데 구본선 대검차장이나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이런 분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들어와서 임명한 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신봉수 차장이나 김태현 공공수사 2부장은 이전부터 이제 수사를 해왔던 분들인데, 이렇게 이전부터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 그리고 새로 부임한 검사들이 다 같이 회의를 했는데 11명 중에서 이성윤 지검장만 빼고 전부 기소 의견을 하니까, 이성윤 지검장도 거기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고 기록만 남긴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던 배용원 부장조차도 이번 무더기 기소에 찬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본선 대검 차장도 그렇게 했고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전날 법무부가 모든 검찰청에 공문을 내리죠. 기소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모들 회의를 해라. 그다음에 위원회를 활용하라 이렇게 했는데, 꼭 공문에 따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런 형식을 갖춰서, 회의체를 갖춰서 결정을 하니까 법무부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다음에 법무부가 굉장히 감찰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반발했는데, 실제로 이번 13명을 기소했는데도 법무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신의 한 수를 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장현철 평론가님, 어제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성윤 지검장만 나홀로 반대를 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소신인지, 아니면
글쎄 더 윗선에 왜 하든지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단계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의도로 저런 의견을 두 번이나 연거푸낸 것인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무부에서 냈던 보도자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 간부 회의 등을 거쳐라. 비슷한 의견을 이성윤 지검장이 저 대검 간부 회의에서도 똑같이 펼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난 22일 밤의 행적, 최강욱 현 비서관 기소하기 이전에 여러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사팀이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가량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는 줄 알았더니 2시간가량 외출하고 다시 자정에 돌아왔다는 이 행적.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 통화나 2시간가량의 외출해서 청와대나 법무부 관계자를 만약 만났다면 그리고 수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대검 내부에서의 감찰이 필요하고요. 감찰이 만약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1시간의 통화와 2시간의 외출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때는 최강욱 비서관 소환조사 못했으니 기소 미루자. 이번에는 황운하 청장 소환조사 못했으니 기소 미루자는 것인데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출마할 거니까 총선 끝나고 조사받겠다고 말했어요. 그럼 총선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2월 3일이면 수사팀 다 바뀌는데 어떻게 총선 이전에 황운하 청장을 소환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반대 의견이 아니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의심이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 총장의 치밀한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선거 개입 의혹 유죄 입증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태세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검사로서 제대로 일해왔던 검사답게 검사로서의 판단을 내리라.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이 내렸던 판단과 지시를 다 돌아보고요.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된다.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치밀한 작전 세 번째, 인사 발령에도 수사팀 남긴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지금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다음 주에 발령이 나는데 이 수사 유죄 입증, 그러니까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낸다는데 이게 좀 가능한 일이고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앞서 이제 그 화면에서 보셨지만 김태현 공공수사 2부장 있잖아요. 예. 거기가 수사팀의 실무 총책임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인사 발령할 때 공공수사 3부장은 갔는데 2부장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수사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수사팀이 전부 다 바뀌면 이 공소유지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공판법원 검사들이 안 나가고 아마 그 공공수사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했던 추사검사가 직접 공판 나가는 아마 직수 사건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김태훈 공공형사 2부장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생각했던 것만큼 공소유지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하셨던 뭐 그런 직무 대리 발령 뭐 이런 카드들도 남아는 있고요. 예, 조 부장. 네. 우선 과거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대선 자금 수사 같은 대형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했던 검사가 발령제와 관계없이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서라도 공소유지를 합니다. 예. 네. 나라종금 사건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울산지검 형사 1부장으로 간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왔었어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대리 발령 거부한다 이러면 과거에 대형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총장의 치밀한 작전 1, 2, 3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이제 검찰이 선거 개입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보고 있는 이 인물로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